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공간과 경험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런 시기에 정말 화제가 된 공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방문하신 분들이 이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타임빌라스입니다. 이 타임빌라스와 청수당 그리고 호텔 세느장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글로우 서울의 유정수 대표님께서 이 창업 경험과 창업 노하우를 직접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유정수 대표님의 이야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글로우 서울 대표 유정수라고 합니다. 저희 글로우 서울은 땡땡땡 땡땡땡땡땡땡 하는 회사입니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당연하잖아요. 네,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면 그게 감사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사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한다는 게 곧 저희 회사의 정체성이고 그게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게 사실은 회사의 핵심이자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되게 복잡했었던 것 같은데 이 앞에 이 서두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정의 내리는 게 곧 디자인 창업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창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네. 네, 아주 이상한 사진이 저희 직원이 만들었네요. 네. 무슨 사진이냐면요. 네, 저거를 나타내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네. 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네, 돈은 왕서방이 번다. 네, 되게 다 많이 아시는 속담이죠. 자, 여기서 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통은 자신의 직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일러스트를 되게 잘 그리시는 분들은 직업이 뭐야?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건축 설계를 되게 잘하시는 분은 직업이 뭐야? 그러면 건축 설계사. 그리고 인테리어를 잘하시는 분은 공간 디자이너, 그리고 상품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은 상품 디자이너. 이렇게 해서 자기 직업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동일하게 매치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기가 할 줄 아는 일 그 자체를 판매하는 거는 사실은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용역에 가깝죠. 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동일하지 않다. 이게 달라지는 시점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키고 다음에 발전시키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 처음 화면에 나왔던 제주 부리는 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저희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어디에 속할까요? 왕서방이신가요? 아니면 제주 부리는 곰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저희들은 대부분 제주 부리는 곰에 사실은 좀 역할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제주 부리는 곰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네, 곰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네, 제주를 부리고 공 굴리기를 할 수 안다고 한번 봅시다. 그 부릴 수 있는 제주가 그러면은 공 굴리기를 하는데 그 공 굴리기로 한 대가를 곰은 뭘 받을까요? 아까 네.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그랬으니까 제주를 부린 곰은 그 대가를 사료로 받겠죠. 예. 그리고 왕서방은 대신에 그 모든 수익을 다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지금 일이 공을 굴리는 거가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인가? 근데 이거를 공 굴리기라고 그냥 하면은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행위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따지면 진짜 서비스하는 거는 공연 예술이잖아요. 네, 대중들 앞에서 쇼를 보여주고 그 서커스를 통해서 입장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 핵심에 있는 제주를 부리는 곰은 제주는 곰이 부리지만 그 판매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거는 전부 다 왕서방인 거죠. 자, 근데 이 공연 비즈니스는 사실은 애초에 왕서방이
없으면은 성립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곰이 있어야지 곰과 왕서방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일까요? 애시당초에 곰이 없으면 그 쇼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누가 보더라도 이 속담이 생겨난 이유도 곰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략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어떤 처우와 개선의 역사, 그 투쟁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부분 근데 디자이너들의 이 곰과 왕서방의 관계에서 더 좋은 사료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던 것 같아요. 좀 더 합리적인 용역비, 네,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정도의 어떤 컨설팅비라던가 디자인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인 테두리나 보호를 만들고 시장 상황을 만드는데 지금 저희 선배들도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사료 받아서 사실 만족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공연 수익을 좀 걷어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지점에서 디자이너의 창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왕서방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했을 때 왕서방이 그냥 하는 일이라는 게 별게 없다. 그리고 그냥 곰은 제주는 곰이다 부리는데 근데 수익은 전부 다 왕서방이 가져간다 라고 했지만, 그러면 왕서방은 정말 하는 일이 없을까요? 왕서방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걸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곰이 제주를 부리는 동안 왕서방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터를 아마도 조사를 했을 거예요. 제주를 이제 어디서 부려야 되나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주를 부릴 만한 적합한 명당, 딱 이렇게 사거리의 골목엔 적당한 자리를 미리 선점을 해서 네, 며칠 전부터 5일장 장날이 쓰기 전에 그 자리를 자기가 이제 공연을 쓸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선점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공연을 할 때 그냥 갑자기 와서 공 굴리기를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밖에 안 보잖아요. 근데 몇 시에 이걸 한다. 그래서 며칠 날 몇 시에 이걸 하니 공연을 보러 오시라고 아마도 동네방네 이제 호객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본 사람들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했겠죠. 이걸 한번 현대적인 의미로 한번 봅시다. 사람이 모이는 장터를 먼저 조사한 거는 현대적인 의미로 따지면 시장 조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적합한 명당을 선점한 거는 서비스 공간을 확보한 거고, 그리고 시장총에서 호객 행위를 한 거는 마케팅이죠. 그리고 관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 건 모든 서비스 업체들이 요새 다 골머리를 거는 수익 모델을 확보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회계나 세무까지 같이 더한다 그러면 왕서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네요. 그 왕서방이 했던 일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그게 바로 경영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영적인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데, 그 알파가 사실은 오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파가 뭐냐면 어떤 곰이 있는데 무언가를 굴릴 줄 아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 곰이에요. 이 곰을 데리고 왕서방이 채석장에 가서 돌을 굴리는 데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무대로 데려가서 공연 예술로서 승화시켰다. 이게 왕서방이 할 가장 잘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왕서방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제주를 부린 다음에 공연이 끝나면 다음에 이렇게 모자를 벗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곰이 하고, 그리고 곰이 바로 자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수금을 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똘똘한 곰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디자인의 영역을 넘어서 그 다음 넥스트 영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서 더 꿈을 키울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일단 영상 한 번만 같이 잠깐만 1분만 보시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하려면 어떻게 하죠? 영상인데. 네, 영상인데. 네. 되게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우연찮게 이제 근로서울을 만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2호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건물 가치도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건물주분들이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잘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타 업체와 다르게 공간에 어울릴 만한 브랜딩을 해주시고 메뉴도 개발해주시고 운영까지 직접 서비스를 해주시니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익선동에서 가장 사람 많고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될 줄 저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사실 좀 짜증났어요. 마감 때마다 보고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객수도 그렇고 유동인구 심지어 강수량까지 보고하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장마 기간 되면 저희가 인원을 30% 정도 줄여서 운영하거든요. 근데 계속 비가 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냥 맑을 때처럼 정상 스케줄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했는데 매출도 뭔가 맑은 날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측하셨지 했는데 사수가 매뉴얼 보여주시는 거죠. 강수일이 4일 이상 지속되면은 맑을 때랑 똑같이 유동인구가 돌아온다. 솔직히 그때 좀 놀랐어요. 네, 글로서울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간단한 양성이었습니다. 네, 3년 전 저희 회사는 불과 5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냥 F&B 매장 5개를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조그만 회사라고도 하기에도 정말 민망할 정도의 조그만 규모의 그거였어요. 개인이라면 물론 뭐 식당이랑 카페가 5개나 돼? 그러면은 엄청난 부자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네, 정말 수십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고작 그 정도의 매장을 운영해서는 정말로 그거죠. 저희가 만약에 F&B 매장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이제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한다면 프랜차이즈 이제 회사들 중에서 사실 아주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최소 수백 개 정도의 사실은 매장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5개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기업도 안 되는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래서 F&B 회사로서는 글로서울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글로서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희 글로서울은 불과 5개 매장에 불과했지만 그 매장의 특징은 매장의 모든 것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매장의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 개발, 그리고 메뉴판과 어떤 간판들 비롯한 사이니지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하고 그리고 직접 운영까지 했던 어떤 경험과 노하우. 네, 이렇게 쌓이게 된 이제 저희들의 노하우를 다른 쪽으로 더 영역적으로 확대해 보면 시각 디자인, 공간 디자인, 제품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네, 토탈적인 디자인의 모든 과정을 전부 다 거치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상업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그 매장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긴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 경험에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의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글로우 슈퍼맨입니다. 네. 상업 공간을 소유한 글로우 슈퍼맨은 상업 공간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특정한 공간에 맞춘 맞춤형 컨텐츠와 MD를 제작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까지 해주는 토탈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고작 사실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매장은 5개였잖아요. 네, 이 매장 5개를 저희가 그냥 이렇게 좋은 식당이랑 카페 운영해요라고 했으면 그냥 이렇게 잘하세요 하고서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매장 5개를 운영한 이 회사의 실적을 가지고 매출이 기껏해야 네,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F&B 매장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나온 것 같았지만 영업이익도 얼마 안 되고 매출도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매장 5개를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 솔루션이라는 저희의 노하우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통해서 시리즈 A를 곧장 받을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기관으로부터 60억 원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저희 회사를 믿고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 주신 회사가 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모했다고 생각할 만큼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매장 5개를 저희가 팔아도 10억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60억이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네, 망하면 어떡해.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저는 미래를 꿈꿨고 그걸 통해서 투자자를 설득해서 60억을 받았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투자 받은 후에 3년이 지난 지금 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그건데, 네, 조그만 꼬마 빌딩을 이렇게 상업 공간으로서 저희가 모든 것을 인테리어 설계부터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설계와 건축 설계부터 이제 공간 디자인과 다음에 안에 있는 브랜딩과 메뉴 개발. 그래서 이걸 직접 운영하는 것까지를 직접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다음은
저희가 만드는 이러한 꼬마 빌딩들이 여러 개가 연속이 되면 그러면 이 여러 개들이 연속된 것들이 마을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상권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권에 이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기획했었던 이제 롯데 타임빌라스라는 이제 신세대 쇼핑몰인데요. 이 쇼핑몰의 어떤 초대형 이제 복합 이제 상업 공간에 대한 어떤 기획과 설계까지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지금 3년 후에는 성장해 있습니다. 흔히들 디자이너들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자신의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때 뭔가 디자이너가 다음 레벨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방송 시청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히 한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이 만드는 작업물에서만 그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마시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의 한계를 규정 짓지 마시고 나는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면 내가 최고의 일러스터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설계를 하는 사람이면 내가 최고의 건축 설계자가 되겠어. 물론 그것도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꿈입니다. 한데 그거 이상의 넥스트를 꿈꿀 수 있는 나의 설계로 인해서 가치가 높아지고 나의 디자인으로서 상품이 잘 팔리는 그 제품들을 남을 위해서 해주지 않는 게 말고 나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이 핵심이 되는 그러한 운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영까지 꿈꾸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나오셨으면 하면서 두서없는 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